프로젝트를 열어가지고요. 이미지를 저는 10장을 불러오겠습니다. 한 1분 정도의 영상을 좀 만들까 해요. 푸드에서 제가 한 10장 정도 가져올게요. 이 하단에 사진을 선택할 때마다 숫자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개 제가 불러왔고요. 화면을 뒤로 보내서 동영상도 좀 불러오겠습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단추를 눌러가지고 동영상을 불러올게요. 예, 2개를 선택했으면 다시 오른쪽 화살표 선택해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타임라인을 클릭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보낸 다음에 이 영상의 사이즈를 정한다 그랬죠. 하단에 보시면은 메뉴가 있는데요. 2번째 가위 옆에 비율에 들어가서 영상의 사이즈를 정합니다. 원본 사이즈대로 그냥 놔두셔도 되고 본인이 뭐 1:1 사이즈나 세로 사이즈의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왔을 때는 9:16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가로 화면의 사진이기 때문에 16:9로 하겠습니다. 16:9 체크하신 다음에 체크를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예, 16:9 사이즈로 했고요. 이 화면이 타임라인에 있는 화면이 좁게 보이니까 작업하기 불편하시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려서 확대해가지고 화면을 조금씩 키워줍니다. 이거는 미리 보기를 키워주는 거고요. 사진당 배분된 시간은 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해보고 사진을 선택해보면은 사진당 여기는 2초씩 배분이 됐네요. 사진은 전부 2초씩 배분이 됐습니다. 다시 하단에 왼쪽으로 가는 꺽쇠 있습니다. 이 꺽쇠를 눌러서 나와 보면은 사진과 사진 사이에 전환 효과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전환 효과를 넣을 건데요. 이 전환 효과 네모 박스 안에 일자로 표시된 거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전환 효과를 주는데요. 사진에는 보통 기본 전환 효과를 주지요. 디졸브로 주로 많이 주고요. 우선은 디졸브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디졸브를 주니까 그 전환 효과 부분에 나비 모양이 생기면서 전환 효과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졸브로 적용이 됐고요. 그 위에 보시면은 모든 클립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바가 있죠. 바를 클릭하니까는 0.5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환 효과가 적용된 그 시간이 0.5초라는 거고요. 이 클립 전체에 이 디졸브라는 전환 효과를 넣고 싶을 때는 모든 클립에 적용, 요거를 선택을 눌러주시면은 클릭 드래그 제가 뒤로 해볼게요. 모든 클립과 클립 사이에 전환 효과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에 디졸브라는 전환 효과를 넣었을 때에 조금 밋밋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뭐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에 좀 다른 전환 효과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 그 사진과 동영상이 연결되는 그 부분의 전환 효과를 선택해서요. 이 부분의 효과를 좀 다른 거로 바꾸고 싶어요. 아까는 기본으로 했는데 그 옆에 보면은 역동이라고 있습니다. 역동을 클릭해서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전환 효과를 좀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오른쪽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전환 효과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셨으면은 또 하단 오른쪽에 있는 체크를 눌러서 적용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사진은 자르는 게 없지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사진은 시간을 이렇게 끝부분에 클릭 드래그해서 늘릴 수 있는데요. 이것도 내가 이 화면을 좀 더 보여주고 싶은 그 장면이 있으면 그 장면에 대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조금 시간을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동영상을 불러왔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좀 잘라졌네요.
동영상을 불러왔기 때문에 동영상에 컷 편집하는 것을 좀 해볼 건데요. 동영상을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 보시면은 동영상 클립 자르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분할이 있고요. 여기서부터가 있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용해서 클립을 자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 클립 자체 오른쪽에 붉은색, 붉은색으로 희게 표시된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조정을 할 건데요. 이 앞에 이렇게 눈 오는 날 나가서 찍었는데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기 전까지 여기까지만 자르고 싶다 할 때는 하단에 있는 메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까지를 눌러서 제거를 해 주셔도 되고 이 클립 자체 오른쪽 흰 부분, 두꺼운 부분을 클릭 드래그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잘라 주실 때 스냅 기능이 있어 가지고 자석처럼 그 근처에 가면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들었을 때 그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34초네요. 좀 기네요.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요 영상의 길이가, 지금 요 화면, 그 작업창, 타임라인 위에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영상이 선택된 거, 지금 21초짜리 영상이 있죠? 그 선택된 부분까지가 38초로 돼 있고, 전체 영상 길이는 1분 13초네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 길어서 한 1분 정도로 다시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동영상의 부분을 끝부분에 있는 것을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좀 줄이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까지 있죠? 이번에는 여기까지를 이용해서 여기 1초, 왼쪽에 1초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까지 해서 하단의 메뉴 세 번째 여기까지를 클릭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컷 편집은 했고요. 음악을 불러오죠. 하단의 메뉴에서 꺽쇠로 나가가지고 왼쪽으로 클릭 드래그 하면은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을 선택하고요. 음악을 선택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해도 되지만은 또 영상하고 어울리는 그런 음악을 좀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의 비디오 부분의 길이만큼, 지금 이 비디오가 1분이죠. 그러니까 1분하고 거의 엇비슷한 그런 음악을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뭐 짧은 음악을 붙여서 해도 되지만은 또 너무 긴 음악은 또 중간에 또 끊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죠. 페이드 아웃이라는 효과를 줘서 뭐 해도 되지만은 가능하면은 그래도 엇비슷하게 맞는 것을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첫 번째 음악이라는 데에 음표하고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서 음악을 고르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면은 위에는 이제 추천하는 이제 음악이 나와 있네요. 이번 주 탑 20 돼 있고, 두 번째는 겨울 음악이 있고,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음악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제가 최근에 사용한 음악들이 있고요. 그 밑에 또 탑 20이라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이 음악을 들어보시고 좋은 음악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최근에 사용한 그 음악 중에 여기가 1분 5초짜리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사용을 누를 건데요. 이거는 제 영상이 1분짜리고 이 음악이 1분 5초이기 때문에 이 뒤에 보시면은 그 음의 파장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냥 저는 페이드 아웃을 안 쓰고 그냥 사용을 눌러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근데 조금뿐이 안 되네요. 그렇죠. 제가 음악을 가져왔을 때 시간지, 시작, 위치 그 부분부터 음악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삭제를 해도 되지만은 이럴 때는 이 음악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끌고 가시면 돼요. 길게 눌러서 음악을 길게 눌러서 앞으로 끌고 갑니다.
예, 앞으로 길게 끌고 오고요. 뒤에 잘린 부분은 클릭 드래그해서 뒷부분을 이렇게 길게 늘려줍니다. 그러니까는 위에 있는 영상 부분하고 음악 부분이 얼추 맞았죠. 뒤에 부분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영상하고 음악이 딱 맞게 됐습니다. 다시 꺽쇠를 눌러서 앞으로 가고요. 화면을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화면을 다시 좀 보기 좋게 키워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여기서 이제 음악이 아니라 자막을 넣었었죠. 여기서 자막을 넣었습니다. 자막은 하단 메뉴에 텍스트가 있고요. 여기 자막을 넣어줄 건데요. 텍스트 화면이 지금 화면에 안 보이네요. 텍스트 여기 이 부분에 텍스트에 T라고 되어 있고 T 플러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왔습니다. 자막을 입력합니다. 김밥이라고 저는 입력을 할게요. 김밥이라고 입력하고 체크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2초하고 거의 비슷하게 자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김밥이라는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들고 색깔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편집으로 들어가서 다른 어떤 글자체들이 있나 한번 알아보고요. 편집 들어가서 글꼴을 봅니다. 글꼴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마켓 한번 넣어보고요. 지마켓 넣어보고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봤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위에 옆에 보면 자막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다양한 효과의 자막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내 영상에 어느 것이 어울리는지 이렇게 봅니다. 여기도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은 타이틀로 가서 여기서도 보고요. 이런 자막, 이런 자막, 이런 자막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자막의 효과가 이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타이틀에 있는 자막들은 보통 그 인트로 영상이 처음 시작할 때 자막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자막들이고요. 그 옆에 한번 라벨에 가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이런 자막들이 있고요. 이런 자막들. 예, 이런 자막들이 있네요. 저는 이 자막을 써볼게요. 이 자막을 선택하고 체크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럼 자막을 봤을 때 어제 설명드렸듯이 오른쪽 하단에 꺽쇠 있는 부분은 클릭 드래그 하면은 자막이 커졌다, 작아졌다, 크기를 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했죠. 하단의 메뉴에도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눌러도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클릭해서 페이드 인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보면서 줍니다. 그리고 적용을 해주고요. 예, 이렇게 적용을 해줬습니다. 어제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렌더링을 했습니다. 자막을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편하게 쓰려면 자막을 길게 해서 잘라서 써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자막에서는 자르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사해서 쓰는 방법인데요. 자막 왼쪽에 복사가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클릭 드래그를 왼쪽으로 해보시면은 또 복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옆에 타임라인에 복사를 해 놓는 거예요. 근데 화면을 좀 잘 보시면은 클립이 틀리죠. 요 클립하고 요 클립하고 틀린데 자막은 이렇게 길게 붙었어요. 그러면은 자막을 클릭 드래그해서 줄여주세요. 앞쪽 클릭에 맞게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편집을 해서
자막을 고쳐주면 되죠. 자막을 고치셨으면은 체크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복사를 해서 옆으로 갑니다. 옆에 간 자막도 편집을 눌러서 이렇게 고쳐주고요. 이런 식으로 자막을 끝까지 넣어주셔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막을 그렇게 많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예, 어제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할 거는요. 영상에는 인트로라는 부분이 있어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 영상은 무슨 영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영상을 5초 내에서 10초 정도를 만들어서 넣는데요. 다른 데서는 그냥 만들어서 손품을 팔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또 하단에 꺽쇠로 나가 보시면은 여기에 영상 소스라는 게 있어요. 영상 소스라는 것을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요 위에 건 3초짜리, 요 눈 있는 거는 5초짜리 이렇게 영상들이 있는데요. 보통 인트로 영상으로 쓰려면은 최소한 5초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5초에서 한 10초 내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볼게요. 쭉 찾아보다가 어느 영상이 어울릴지 찾아봅니다. 이거 어떨까요? 저는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했으면은 한 클립이 들어왔고요.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보면은 이 타임라인에 그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 인트로 부분에 여기 이렇게 플레이 해보시면은 인트로 부분에 딸려온 음악이 있어요. 이 음악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음악을 불러온 것이 있잖아요. 불러온 것을 처음부터 쓰시고 싶을 때는 다시 음악을 클릭 드래그해서 앞쪽으로 가져오죠. 예, 펜으로 가져왔습니다. 5초 정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는 또 5초 정도가 잘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디오 부분을 다시 음악에 맞게끔 제가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그럼 1초로 영상이 맞춰졌죠? 지난 시간에 하던 그 작업창을 다시 열어서 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홈 화면에 프로젝트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최근에 작업한 창이니까 그 창을 계속해서 편집하고 싶을 때는 그 창을 클릭하면은 열립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을 수정할 수 있고요. 새로운 작업을 더 보태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하고 동영상 불러왔고요. 인트로 화면까지 넣어서 음악을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 인트로 화면에 보면은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인지는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영상에 제목을, 그러니까 인트로 자막을 넣을 건데요. 이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로딩하는 장면이 끝나는 부분에서 제가 영상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지시자를 그 위치로 이동을 시켜야 되죠. 이 상태에서 하단에 지금 자막이 없으니까 다시 꺽쇠를 눌러서 텍스트로 가서 자막을 텍스트 플러스 자막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막을 넣어서 체크를 눌렀으면은 편집으로 가서 글꼴이나 자막 형태들을 골라볼 수 있죠. 저희는 인트로 자막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이제 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막이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라벨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첫 화면에 어울리는 그런 자막을 이 라벨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그 뒤에 있는 자막이 안 보이도록 중앙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눌러서 앞으로 나가시면 되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자막이 나옵니다. 여기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줘볼까요? 자막을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을 클릭하고요. 인트로 자막은 조금 화려하게 등장해도 돼요. 그래서 프레임 인에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좀 해보시고요. 보통 줌 아웃 되는 효과들을 인트로 자막에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이 자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눌러서 적용을 해줍니다. 되셨으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인트로 자막을 쓴 것이 그 다음 화면까지 넘어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경계인데 지금 인트로 자막이 경계를 넘어섰죠. 그 다음 이미지까지 넘어갔죠. 그래서 이것을 좀 잘라줘야 되는데 여기서 잘라주는 기능이 없으니까 오른쪽을 클릭 드래그해서 예, 잘라줍니다. 길이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움직이게끔 해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영상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선생님들? 예, 스티커. 맞아요. 스티커. 스티커는 나중에 하고요. 보통 이제 TV 방송을 보시면은 뭐가 있나요? TV 화면에? 가운데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방송사 마크가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나옵니다. 요거 두 개는 항상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로고가 있으면 로고를 넣어주셔도 되는데 로고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었으면은 자막으로 넣으면 되죠. 그래서 다시 인트로 화면이 끝나는 그 다음 장면부터 그게 로고가 나올 수 있도록 자막을 넣어줄 건데요. 여기서도 T 플러스를 해서 자막을 하나 넣어줍니다. 선생님들 채널 있으시면은 채널 이름명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채널명을 넣어줬고요. 또 자막의 스타일도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하고요. 이게 오른쪽 상단 위에 붙어야 되니까 크기를 좀 줄여야 되죠.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를 좀 줄이고요. 좀 균형을 맞춰서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붙여줍니다. 예, 이렇게 하셨으면은 요 로고는 영상의 처음부터 끝부분까지 다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붉은색 흰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영상의 끝부분까지 늘려줍니다. 이렇게 넣으셨으면은 마찬가지로 왼쪽에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넣어줘야 되죠. 이것도 거기 마크, 로고와 같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예. 미리 보기 창에 복사를 누르셔도 되고요. 하단에 클릭 드래그해서 메뉴에서 나오는 복사를 선택하셔도 되죠.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갔어요. 늘리고 위치를 이거는 왼쪽으로 와야 되죠. 예, 이거는 앞쪽으로 조금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자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층이 생겼어요. 서로 보여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레이어로 이렇게 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왼쪽 부분에 이 자막을 바꿔야 되죠. 자막 내용을. 왼쪽 자막을 선택해도 되고요. 하단에 있는 자막 레이어를 선택해도 됩니다. 선택한 다음에 편집을 눌러서 제목을 넣어주죠. 집밥이라고 할까요? 집밥. 예. 타이틀도 예, 적당히 선택을 해서 이렇게 왼쪽에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주셨으면은 체크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영상엔 다 들어갔어요. 영상엔 다 들어갔고요. 아까 선생님, 신동선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스티커 넣고 싶다. 이렇게 이제 넣을 것을 필요해서 넣어야 될 것을 다 넣은 다음에는 좀 더 영상을 아기자기하게 꾸미기 위해서 스티커나 기타 효과들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효과들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여기서 하단에 보시면은 왼쪽으로 클릭 드래그해서 보면 여기 스티커 있습니다. 스티커에 가서 선택을 하는데요. 스티커 플러스가 있네요. 플러스를 눌러서 선택하기 전에 해야 될 거 있었죠. X로 닫고 뒤로 나가서 이 스티커를 어느 위치에 둘 것인지, 시간지 시작, 이 플레이 헤더를 그 위치에다가 갖다 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선택하고요. 스티커가 영상에 맞는 것을 이렇게 하단으로 이동해서 골라주셔도 되고요. 그 위에 메뉴에 보시면은 핫한 스티커, 요 얼굴, 요 스티커, 뭐 양말, 이렇게 왼쪽으로 클릭 드래그 하면은 그 메뉴에 맞는 스티커들이 하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죠. 선생님들도 어떤 스티커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눈이 왔으니까 저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왼쪽에다 끌어다 놓고요. 크기를 좀 줄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버려야 되죠. 선택하고 X로 해서 버려주시면 되고요. 네, 왼쪽에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랬으면은 다시 체크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티커가 어느 길이만큼 보여줬으면 좋겠는지 다시 길이를 설정해 줘야 되죠. 저는 동영상 클립이 요 클립이 끝나는 데까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더 늘려줘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나와도 될 것 같긴 하네요. 끝까지 일단은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나왔고요. 저는 스티커 하나를 더 넣을게요. 그래서 다시 스티커를 선택을 하는데요. 요 첫 번째 영상이 아니라 저는 이제 두 번째 동영상 마지막 끝부분에 스티커를 하나 더 넣습니다. 스티커 선택해서요. 한번 봅니다. 어떤 거를 넣을까? 제가 어제 하다가 좀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예, 여기 있는데 서로 띄어가지고, 네, 요거. 좋은 일만 생기소서. 요 소를 오른쪽에다 저는 갖다 놓는데요. 크기를 좀 줄여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막과 같이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어요. 페이드인, 나타날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해주는지. 요 스티커 위에 오른쪽 애니메이션을 클릭해서요. 효과를 줍니다. 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거, 슬라이드 L, 레프트, 요거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나타나죠? 근데 위치가 너무 밑으로 쳐졌네요. 조금 더 올려줘야겠어요. 예. 이렇게 스티커로 영상의 밋밋한 부분을 조금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 길이도 저는 끝까지 드래그해서 끝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재밌는 스티커가 많이 있네요. 다시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꺽쇠로 나가고요. 지금 요 하단에 이제 메뉴를 보시면은 편집했고요, 비율했고요, 효과, 영상 소스도 가져왔고요, 텍스트 했습니다. 음악도 불러왔고요. 지금 스티커 했고요. 또 옆으로 이동하면은 PIP가 있습니다. PIP는 나중에 해보고요. 필터.
필터는 이 화면의 색을 보정하는 거, 그건데요. 필터는 저는 잘 안 쓰는 편이고요. 필터 옆에 조절이 있습니다. 조절은 간혹가다 사진이나 영상이 좀 어둡게 나온 것들이 있죠. 그럴 때는 좀 밝기를 밝게 해주는데요. 밝기를 밝게 해줄 때는 이 밝기만 선택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채도하고 대비도 같이 조금씩 높여주셔야 돼요. 밝기만 선택하셨을 때는 너무 밝게 하니까 약간 뿌옇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도에서 그 색깔도 좀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하시고요. 그리고서 배경을 좀 해볼 건데요. 배경에 보시면은 블러 색상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넣어보니까는요, 이렇게 패턴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을 했고요. 체크를 합니다. 근데 아무 표시가 없죠. 왜 없을까요? 이쪽에 달았으니까 그렇죠. 이 영상의 사이즈하고 이 배경의 사이즈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배경이. 그러려면 배경을 좀 줄여야 되죠. 그럼 줄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시 꺽쇠로 나가시다 보면은 요 크기가 있습니다. 영상을 선택하고요. 요 크기 조절이 있는데요. 요 영상의 크기를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니까 배경이 보이죠.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조절을 하면은 이 화면이 틀어지지 않게 조절이 잘 되는데요. 이렇게 똑바로 되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화면을 틀었는데 지금은 좀 안 틀어지네요. 예, 이렇게 해서 화면을 줄여가지고 배경에 색다른 맛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적용할 때는 하단에 체크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배경 됐고요. 지난번에 속도 했는데 제가 안 했네요. 크기는 지금 했고요. 회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순서는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 클립을 가져왔을 때 그 스토리에 맞게 그 배열이 잘 안 됐을 때 그 앞부분 뒷부분을 이동할 수 있다 그랬죠. 뒷부분에 있는 영상 가져다가 앞으로 끌어올렸을 때 그 부분의 영상을 길게 터치 드래그해서 앞부분으로 가져오고 또 뒷부분으로 보낼 것들은 또 클릭 드래그해서 뒷부분을 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PIP는요, 영상 위에 영상, 그러니까 화면 위에 화면이 더 씌워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 배경한 거하고 같은 그런 효과죠. 배경을 하나 깔고 그 위에 영상이 올라왔듯이 또 영상 위에 배경을 하나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화면을 꽉 채우니까 이렇게 위로 할까요? 너무 스티커가 많아서 그러네요. 이 옆에다가 밑에다가 좀 놓을게요. 이렇게 화면 위에 화면을 놓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거는 우리 뉴스 시간에 그 수화로 옆에서 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게 대표적인 PIP 화면 이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이 강의할 때 PPT 자료 옆에 따로 찍은 강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 이런 것들이 PIP 화면이고요. 적용을 하셨으면은 다시 꺽쇠로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모자이크가 있네요. 모자이크는 우리가 이제 내부에서 촬영을 했을 때 제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 외에도 다른 뭐 지형이나 지물 뭐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현상들이 찍히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찍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그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러 처리를,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사각형, 원형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얼굴 크기에 맞게끔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블러 처리는 빼겠습니다.
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저는 영상에 너무 많은 것을 넣는 것은 별로 지저분해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또 어떻게 보면 아기자기한 면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영상에서 들어가야 될 요소들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영상을 만들고 본인이 쓸 거면은 굳이 이 영상은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거는 안 쓰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어디에 뭐 제출할 거라든가, 공동으로 작업을 했다든가 이러면은 같이 작업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넣어주는 것이 좋겠죠. 맨 뒤에다가, 아까 배경화면 있었죠. 배경화면에 뭐 블랙 화면이나 이런 거를 불러와서 공동 작업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올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누가 이 영상을 제작했다 라고 넣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다 만드셨으면은요, 상단에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원이 한 바퀴 돌아가면은 저장이 되고요. 이 저장된 것은 어디 있냐면은 갤러리의 앨범에 가시면은 비타 폴더, 비타 앨범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new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다 저장이 됐고요. 더보기 가서 SNS로 공유를 하셔도 되고요. 갤러리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타 영상 만들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